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밥 안 먹는 아이. 네, 우리 엄마들이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밥 먹이는 거. 예, 밥 훈련, 식습관이 제대로 안 돼서 고생하시고 매일 아이랑 실갱이를 하시는 게 현장에서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것만 잘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잘 먹고부터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안 먹는 아이, 3주만 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실천하시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밥 잘 먹는 아이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드리는 영상은 꼭 잘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습관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러니까 이제 이 식습관에 있어서 먹는 거는요, 정말 엄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엄마의 잘못된 양육 태도, 주 양육자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이가 편식을 하거나 뱉어내거나 음식물을 입안에 물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아이가 구강의 감각이 예민한 경우, 그러니까 예민한 아이들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중요한데, 이 원인이 아이의 문제인지 그리고 아니면 엄마의 양육 태도에서의 문제인지 이걸 먼저 구분을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은요, 엄마의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 태도만 바꾸시면 되고요. 이거를 바꾸는 거는 3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솔루션 제대로 잘 실천하시면 3주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아이가 너무 연령이 이제 많으면 이거를 교정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는데, 요 적기, 이제 아이가 식습관이 들어가는 요 적기 때 하게 되면은 한 3주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식습관 훈련을 언제 시켜야 합니까? 이 얘기 먼저 이제 해볼게요. 우리는 음식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죠? 태어나면서 모유든 분유를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러면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식은 우리가 이제 5개월, 6개월부터 8개월까지 이렇게 많이 먹죠. 그러면서 이제 돌이 지나면서 요 돌 안팎으로 우리는 밥을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습관 훈련은 언제 하는 게 좋다? 돌이 지나서 돌부터 한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요 사이가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적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훈육은요, 적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 제가 그래서 이 훈육편을 쭉 진행을 하면서도 아니면 부모 교육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적기 교육을 하셔야 된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요 때를 놓쳐버리면 더 에너지, 시간, 돈이 더 갑절로 들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셔라 이런 걸 계속 재차 말씀드리는 게 바로 가장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고 효과도 잘 보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식습관에 관계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 증세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의 지금 식습관 태도가 돌아다니면서 먹는다. 이런 경우, 그리고 아이가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이제 안 먹으니까 그거 계속 엄마 떠넘기고 뭐 어찌됐든 30분, 40분을 지나서 1시간 이상 된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그리고 밥을 안 먹고 간식만 좋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엄마들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제 안 먹일 수는 없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계속 간식을 먹다 보니까 밥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되고, 예, 이런 경우. 그리고 아이가 어떤 경우에요? 영상물, 미디어나 이런 TV, 스마트폰을 보면서 꼭 밥을 먹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이거는 100% 양육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밥 먹는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던지는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엄마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게끔 이제 계속 그걸 만들어서 아이가 점점 더 밥을 제대로 안 먹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진단이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셔라? 엄마의 양육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 환경을 바꾸셔야만 아이가 밥을 잘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총 4가지, 예, 4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3주 동안 실천하시면 아이가 밥을 잘 먹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7시면, 아까 뭐 7시면 7시, 8시면 8시, 뭐 9시면 9시,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는 3시간에서 4시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일반 그런 생활로 보자면 아침이랑 점심 먹는 시간은 3시간, 4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점심에서 저녁이 약간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간에 꼭 간식을 먹이시는데 그 간식 시간도 일정한 시간에 하셔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전부터 지금쯤이면 밥을 먹구나 이 생각. 그리고 이게 잘 아직 모르는 경우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1시간 뒤에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다 돌면은, 아니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면 밥을 먹을 거야.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간식이나 이런 거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그래요. 약간의 배고픔이 있거나 이래야만 그 밥에 대한 게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꾸 중간에 간식을 먹고 뭐 하게 되면은 뭐예요? 밥을 더 안 먹죠. 왜? 당연히 이 간식이 좀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식사 시간을 정해놔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30분, 40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된다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은 40분 내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지키셔도 아이가 이제 밥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아이가 훈련이, 식습관이 제대로 훈련이 될 때까지는요, 일정한 장소, 정해진 장소에서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특히나 돌아다니는 아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아이인 경우는 좌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식탁형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밥 먹는 곳이구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딱 준비되어 있어서 이 시간에는 밥을 먹어야 돼 라는, 해서 장소가 정확하게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훈련이 정확하게 되면은 뭐 나중에는 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3주 동안은 좀 정확하게 밥 먹는 장소를 좀 정해 놓으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양이에요. 양, 식사 양.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좀 잘 먹으면은 조금 더 먹이려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는 밥에 대한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빨리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냈다라는, 여기에 이제 자존감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다 먹었을 때 엄마가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하면서 어머 우리 또리가 밥을 다 먹었네 막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아이가 밥 먹는 시간이 어떤 거예요?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을 일정하게 아이가 충분히 혼자서 잘 먹을 수 있고, 먹고 난 다음에 기분 좋게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식사량을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량이 정해지면은 그것만 주셔야지, 자꾸 잘 먹는다고 더 먹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밥은 싫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그 양을 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소통, 놀이. 이때 아이를 밥을 먹는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밥 시간이 기대될 수 있게끔 엄마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침묵으로 일관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엄마가 막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할 게 없으면 그 반찬 하나하나를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막 꾸미시는 거예요. 오늘은 고등어라는 생선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와, 생선이 이렇게 맛있나? 엄마가 한번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짭조름하고 맛있는 생선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그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반찬만 가지고도 충분히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놀이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또리는 어떻게 먹는지 엄마가 한번 봐야지,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아이랑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아이가 하는 행동과 말, 그러니까 의사표현에 있어서 빨리 호응을 해주면서 이 식사에 대한 즐거움을 계속 격려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이 식사 시간이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아이를 제대로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지름길인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셔서 몸에 제대로 배이게끔 해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점들, 돌아다니고 간식만 좋아하고, 특히나 그런 경우 있어요. 물을 자꾸 먹는 경우,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소화장애에도 안 좋고, 그리고 굳이,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먹이려고 막 이렇게 이제 국에도 말아주고 막 물에도 말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게끔 해주고 물은 충분히 그 후에 먹게끔 해주고, 정말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하면 차라리 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활하게 씹는 훈련,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아이가 즐거운 시간으로, 그리고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밥 먹는 시간이 또 기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정해진 규칙대로 하시면 아이는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영상물, 스마트폰 이런 거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3주간 쭉 하셨는데도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거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밥과의 전쟁 이제는 그만하시고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이 음식 문화에 잘 적응될 수 있게끔 제가 응원해 드립니다. 요 다음 시간은요, 편식하는 아이, 뱉어내는 아이, 그러니까 음식을 입안에 물고 있는 아이,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아이의 말 그대로 예민한 기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르게 좀 우리가 대처해야 되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 꼭 체크하셔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